자, 오늘은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OLED의 수율과 수명을 결정짓는 어찌 보면 숨은 주인공이죠. 바로 픽셀 정의층 PDL에 들어가는 블랙 매트릭스 소재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얇은 층이 패널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계속 밀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좀 까다롭더라도 새로운 포지티브 방식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이 논쟁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표준으로 쓰이는 네거티브 공정이 뭔지 알아보고, 근데 이게 왜 OLED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 떠오른 포지티브 공정은 뭐가 다른지 살펴본 다음에요. 시각을 좀 바꿔서 공정이 아니라 소재 그 자체로 들어가 볼 거예요. 여기서 진짜 혁신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앞으로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뭐든지 새로운 걸 얘기하려면 지금 뭐가 표준인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수십 년 동안 디스플레이 산업의 뼈대를 이루었던 이 네거티브 블랙 매트릭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왜 지금까지 왕자를 지켜왔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거티브 방식,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사진 현상하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빛을 쬐어준 부분은 단단하게 굳어서 남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씻겨 나가는 거죠. 노광된 곳이 남는다. 이 직관적인 방식 덕분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 3단계. 그냥 바르고, 빗조이고, 씻어내고, 끝. 정말 간단하죠? 바로 이 간결함이 네거티브 방식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공정이 단순하니까 수율도 잘 나오고 안정적이었죠. 특히 LCD 시대에는 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LCD 산업을 키운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LCD에서 완벽하게 통했던 이 성공 공식이 OLED로 넘어오면서 처참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온도 때문입니다. OLED 소자를 만들려면 거의 300도에 가까운 아주 뜨거운 열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이 고온이 기존 네거티브 재료가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아웃게싱 문제예요. 네,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아웃게싱입니다. 쉽게 말해 가스가 새어나온다는 건데요. 고온에서 열을 가하니까 레지스트 안에 있던 바인더 폴리머나 미처 날아가지 못한 용매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가스를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스가 정말 치명적인 오염원이 됩니다.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여기 LG 디스플레이 특허에 나온 문구를 한번 보세요. 후열 처리 공정 중 발생하는 즉 가스가 양극층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건 LCD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문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아주 민감한 양극층이 오염되면 바로 픽셀 불량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자 수명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OLED의 선명한 화질을 얻으려면 고온 공정이 필수적인데 바로 그 고온 공정 때문에 기존 네거티브 블랙 매트릭스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소자를 망가뜨리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OLED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오히려 OLED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아웃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전자가 바로 포지티브형 블랙 매트릭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빛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180도 뒤집는 접근법인데 과연 이게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포지티브 방식은 네거티브랑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빛을 쪼인 부분이 약해져서 현상에게 녹아 없어집니다. 빛 에너지가 PAC라는 감광승 화합물의 구조를 바꿔서 용해도를 확 높이는 원리인데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 삼성 특허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장점들이 뭔지 알 수 있는데요. 네거티브 방식이 패턴이 좀 뭉개지거나 재료 손실이 생기는 단점이 있었는데 포지티브는 훨씬 더 날카로운 패턴을 만들 수 있고 재료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갈수록 이런 미세한 차이가 정말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 공정 싸움만 보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함정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싸움은 공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근본적인 재료, 바로 안료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 최근 연구들이 바로 이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본 토레이사 특허를 보면 이 흑색 안료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카본 블랙을 썼어요. 빛은 잘 막는데 열을 받으면 절연성이 확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질화 티타늄을 써봤더니 열에는 강한데 이번에 색깔이 약간 붉은 빛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카본 블랙 표면을 처리하는 혁신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열 안정성이 발목을 잡았죠. 이 모든 실패를 거듭한 끝에 도달한 해답이 뭐였을까요? 바로 두 가지를 섞는 복합 안료였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이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250도 열을 가한 후에 표면 저항값을 보세요. 일반 카본 블랙은 저항값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절연체 역할을 거의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레이의 복합 소재는 어떻습니까? 10에 15승 옴 퍼 스퀘어 이상 거의 변함없이 어마어마한 절연 성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차이 정말 엄청나죠? 그럼 이 마법 같은 성능의 비밀은 뭘까요? 바로 이 숫자 0.5%입니다. 특별한 표면 처리 기술로 카본 블랙 표면에 황 원자를 0.5% 이상 붙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바로 이 황 원자가 고온에서도 절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술적 돌파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소재 레벨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우리는 앞으로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더 이상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공정과 소재,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네거티브는 오랫동안 써와서 안정적이지만 OLED에서는 아웃게싱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포지티브는 패턴이나 재료 손실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각자 장단점이 뚜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단순히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아예 처음부터 가스를 뿜어내지 않는 열에 강한 새로운 바인더 폴리머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열을 받아도 절연 성능과 색깔이 번하지 않는 똑똑한 복합 안료를 만들어야 하고요. 셋째, 이 바인더와 안료 그리고 다른 첨가제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까지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재료 시스템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공정이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를 그때 가서 선택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새로운 공정일까요? 아니면 더 진보된 소재일까요? 혹은 이 모든 걸 뛰어넘어 픽셀 구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계신 연구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존의 길을 최적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재창조하고 계십니까?